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9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운전자 차모 씨는 인도 돌진 직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모습이 여러 CCTV에 잡혔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저희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굉장한 굉음으로 스포츠카 같은 게 휙 지나가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차 씨는 사고 당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행을 시작했는데 호텔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면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 출구 턱이 있는 지점부터 속도를 냈는데 당시 그럴 만한 돌발 상황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후 기록 장치인 EDR 분석 결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 동승한 차 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운전자와 부인의 당황하는 듯한 목소리가 녹음됐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 차 씨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EDR 추출 내역과 CCTV 영상 등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급발진 여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마크가 있다는 건 당시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0여 분 뒤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등 유류물 자국과 혼동한 거라고 정정하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굉음을 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굉음은 흔히 꼽는 급발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너무 놀랐고요. 저희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굉장한 굉음으로 스포츠카 같은 게 휙 지나가길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사고 운전자인 차모 씨가 버스기사 등으로 수십여 년 일해온 점, 68세는 아직 고령이라 보긴 어렵다는 점은 운전 미숙보단 급발진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정밀 운전 적성 검사를 받아요. 예. 여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요. 반면 급발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사고 차량이 빠르게 달렸을 때 켜진 등과 정지했을 때 들어온 등의 밝기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브레이크 등보다 어두운 미등이 켜진 것일 뿐이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음도 급발진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브레이크로 풀 악셀레이팅을 했을 때 나는 굉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통상적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의 출력 이상을 나타내는 굉음인지는 또 통상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에선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추지만 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서서히 정지했다는 점도 급발진을 주장 중인 운전자에겐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급발진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경우가 없진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차량의 제동이 기록되는 EDR 데이터 등 추가적인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급발진보다도 운전자 실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증거를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사고가 난 세종대로 18길 위로 일방통행 표지가 걸려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양방향 통행도로였습니다. 3개 차선은 조선호텔 방향으로, 나머지 1개 차선은 세종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이후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4개 차로 모두 조선호텔 방향의 일방통행로가 됐습니다. 서울광장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광장 조성 공사로 인해 다음 달 2일부터는 이 일대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10년 전에는 쌍방이요. 그래 시청 앞 광장이 생기기 전에 그때 분수대가 있어가지고 암들 걸었다. 만들어 보니까 차선이 많이 막혀. 서울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운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로가 많았고 양방향 도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광장을 만들면서 시청사와 광장 사이 도로를 없앴고 인근 교통체계 전반을 개편했습니다.
이후 이 영향으로 세종대로 18길도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천포 광화문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꼬리물길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해버린 거야. 해당 도로에선 사고 전에도 역주행 차량이 간간히 목격됐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쪽에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되면 차가 못 오잖아요. 살살 가는 건데 한두 번 봤다고. 정말 길 모르는 분들이 그냥 그런 거지. 시청 주변에는 일반 통행로가 많아요. 사고가 이제 양방이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그래 뺑뺑 돌고 막. 참사를 일으킨 차량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걸로 착각해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도 가해 운전자가 역주행임을 인식한 뒤 당황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